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요. 이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에서 남긴 발언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2박 네네. 3일간 방한을 했었는데, 특히나 미국 이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 방한이라서 더욱더 이 관심이 많이 쏠린 것 같네요. 네네. 이 미국 대선도 대선이지만 중국에서는 한한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다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또 BTS를 비롯한 K-팝 스타에 대한 공격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진 시기에 이뤄진 방안이라서 더 시선과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굉장히 또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인물들을 만났습니까? 중국을 대표해서 온 외교부장인 만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권 인사들도 두루 만났는데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윤건영 의원 그리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하고도 만났습니다.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이 여기에서 이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남긴 것 같은데 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됐죠.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남과 북이 좀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데 대해서 이 중국이 지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떻게 풀이가 되나요? 뭐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 또 따지고 보면 상당히 외교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 운명을 남북 양측에 줘야 한다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이런 말을 한 거는 너희가 주체가 돼서 외세의 영향을 뿌리치라는 건데 여기서 뜻하는 외세는 당연히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중요한 이웃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뭐 계속 중국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걸 암시한 대목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영향력이나 입지를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세운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이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말도 그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은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입장상으로는 실제로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정확한 워딩은 우리는 한국과 중국 외에 국제, 지역 정세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전하러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네.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느냐? 학자들처럼 하면 외교가 되지 않을 것 이렇게 말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뭐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전하러 온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한반도의 비핵화에도 이 협력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던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중국을 보면요, 일본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걸 경계하는 거죠. 네. 최근에 중국 관영 언론이 앞장서서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을 공격하는 걸 보면 그게 딱 드러나 보이거든요. 하는 짓을 보면 유치원생이 하는 짓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핵을 가진 선진국이 되잖아요.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그렇게 되는 걸 굉장히 껄끄럽고 싫은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협력한다 어쩐다 해도 그냥 핵을 못 갖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화의 전선에 이렇게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 전하러 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방위 부장과 관계없이 뭐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우리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G U+가 이미 5G 장비로 화웨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값싸고 질 좋은 장비면은 어느 나라 것이든지 우리가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죠. 문제는 안보인데요. 미국에서 화웨이를 제재한 명분이 바로 화웨이 제품을 이용해서 중국이 미국의 기밀들을 빼내간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생각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발각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혹시 포착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무척 중요한 군사 기밀이에요. 얼마 전에 북한의 목선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육군에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성능 CCTV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육군은 이를 위해서 이제 국산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업체가 값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만 한 거죠. 네. 이 국방부가 이 CCTV를 조사해 보니까 200대가 넘는 CCTV에서 중국으로 찍은 영상을 보내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군에서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CCTV에 찍힌 이런 영상 자료들이 모두 다 이 중국으로 넘어갔겠네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CCTV나 통신 장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중국 제품들이 우리 정보를 또 찍은 영상을 중국에 전송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은 앞으로 화웨이가 아니라 화웨이 할아버지가 와도 중국산을 믿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자, 아무리 중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도 뭐 안보 같은 경우는 이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조금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이 중국의 한한령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뭐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한한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한한령 철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돌리다가 또 한국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사드 철수에 대한 주장을 또 되풀이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잘해라 뭐 이렇게 말한 것 같네요. 자, 이 네네. 결국 사드 설치로 이 한한령이 시작이 됐으니까 사드를 철수하지 않으면 한한령도 이 철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드는 미국에서 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설치한 걸로 아는데요. 이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사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드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거든요. 네. 이 말 그대로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북한에서 미국까지 핵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바깥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네. 이거를 미리 탐지해서 높은 고도에서 파괴하는 시스템이 바로 사드인데요. 문제는 이 사드에 붙어 있는 레이더 성능이 워낙 고성능이라서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탐지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을 뭐 겨냥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드에 붙어 있는 레이더가 이 중국 일부를 이 탐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한령 등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에는 이 우리나라까지 탐지가 되는 레이더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 그러니까 2011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인 중국 해유룽장성에 설치된 초대형 레이더인데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큰 레이더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보면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5,500km에 이르거든요. 이 거리면은 우리나라 전역이 탐지 범위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도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얘기가 좀 웃기게 됐는데요. 이 중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가져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우리는 중국의 일부라도 탐지가 되는 레이더가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중국에 서 반발하는 이유로 이 사드는
한국의 레이더가 아니라 미군이 운영하는 레이더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발을 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은 미국에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든지 하면 될 거를 괜히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불안데 또 미국은 미국대로 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미국에는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 만만한 우리나라한테 이 화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쨌거나 중국은 한한령을 처리할 의사에 대해서 이 아주 분명히 선을 그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왕이 부장의 이번 방안에 대한 뭐 어디에 둬야 할까요? 지금 보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근 세계 주요 14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75%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일본에서는 86%가 중국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왕이 부장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핫한 나라로 떠오른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적어도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는 있었죠. 근데 우리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왕이 부장도 특별히 얻어가는 것도 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반감만 더 높이고 비호감만 더 사가는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러려면 왜 왔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가뜩이나 뭐 상황도 복잡한데 괜히 와서 이 반감만 더 사고 돌아간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정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 다만 이웃복이 없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